없는 게 지금 만약 인신이 확보되면요. 네. 아마 거의 평생 못 나올 각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겁니다. 되면, 왜냐하면 그럼 체포영장 발부돼서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는데 예. 이걸 법원이 기각할까요? 가장 법정형이 높은 우두머리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예. 그럼 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낼 거예요. 예.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갔을 때 이게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거예요. 정말. 예. 그러면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복권의 대상은 될까요? 누가 집권하든 그러면 본인은 아는 거죠. 오늘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 버스 한 대가 철문 앞을 가로막고 있고 철문 뒤편에는 버스가 세로 방향으로 나란히 3대, 그 뒤로 다시 가로로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버스 5대가 철문을 겹겹이 둘러싼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엔 경호처가 철문 뒤편에 버스 한 대만 놓고 막았는데 1차 저지선인 철문을 보강한 겁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철문을 손으로 밀어 젖힌 뒤 버스를 우회해 약 40분 만에 비교적 쉽게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경호처는 2차 저지선도 보강했습니다. 어제부터 관저 진입도로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형 버스와 기갑수색 차량 등을 동원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경호처가 진입을 막았던 지점 부근입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막히자 산길로 돌아가며 이 2차 저지선도 약 30분 만에 뚫었습니다. 이번에는 산길로도 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막겠다는 의지를 경호처가 드러낸 셈입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군과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겠다며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호처는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해 약 200명 정도였던 자체 인력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정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 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